그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역시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이 자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사례 형태로 자주 나오는데 사례 형태로 나와봐요. 똑같이 나와요. 팔았어. 그래서 중도금까지 받은 거예요. 중도금 받았다고 소유권 이전 안 해줬겠죠? 계속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5억에 팔았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 8억에 사겠대. 그래서 여기에 다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병한테 등기까지 해줘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을한테 팔아놓고 중도금까지 받아놓고서는 아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으니까 자기 거죠. 그걸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판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의 매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매매는 문제 없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이것은. 두 번째 매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팔렸는데 또 팔아도 되냐 이 문제이지. 이걸 이중매매 문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한 사람이 팔아놓고 아직 중도금까지만 받았으니까 아직 자기 거라고 또 판 부동산을 또 팔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우리 생각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 판례는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정상적인 행위라고 봐요. 이건 원칙은 유예예요. 근데 예외가 무효일 때가 있다고요. 이게 무효일 때가. 그래서 이쪽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무효냐? 그냥 얘가 요 부동산이 을한테 팔렸다는 정도만 알면서 샀으면 그냥 유효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갑이라는 사람은 매매 계약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을하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을과의 약속을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거죠. 그 배신에 얘가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들어보냐?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을한테 자 5억에 팔았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이 너무 필요해. 자, 너무 필요하니까 옆에 가서 갑한테 이미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 을한테 5억에 팔았다는데 내 저 부동산 너무 필요하니까 내가 한 6억 정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갑이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을한테 팔았으면 나 약속 지켜야지. 너한테 안 팔아. 그래서 퇴짜 맞았는데 다시 한 3, 4일 있다가 가더니 정말 내가 필요하다. 그래 6억 아니면 내가 7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안 된다니까. 어찌 사람이 계약해놓고 그럴 수 있냐. 그 퇴짜 맞았어.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가가지고 정말 나 이 부동산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8억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갑이 아이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팔아버린 거야. 이렇게. 그 얘는 지금 안 팔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 가가지고 계속 옆구리 찔렀죠. 그런 식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 이미 팔린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매매 계약한 것은 이건 정의롭지 못한 계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의롭지 못한 뭐라고 본다? 반사회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중매매 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유효인지 무효인지부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포인트가 되는 걸 잡아야 되겠죠. 원칙은 포인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원칙은 그냥 별 생각 없어야지. 그냥 유효래. 요거 일단 잡아야 되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반사회적 이렇게 안 써주죠. 요 사람이 이제 제2매수인이라고 그래. 얘가 첫 번째 산 사람이니까 제1매수인. 첫 번째 산 사람. 요 사람은 두 번째 산 사람. 얘는 얘한테든 판 사람이니까 매도인 이렇게 하는데, 자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즉 배신행위에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적극가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단어가 보이면 뒤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교재를 봅시다.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은 유효. 무효가 되는 경우 제2매수인, 매도인의 배임행위. 자, 뭐가 보이면요? 적가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꼭 매매뿐만 아니라 읽으면서 뭐자가 보인다면, 적극가담자가 보인다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림은 굳이 그 33페이지에 있으니까 여기 그림 있죠? 교재 왔다 갔다 하기 해서 제가 팔아놓고 원래는 중도금까지 주고 다시 팔아서 이렇게 이전 등기, 이중매매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적극가담이라는 게 보이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중매매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시험이 5개 중에 정답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이중매매 문제를 내는 사람은 유효일 때를 물어보고 싶어서 냈을까요? 무효일 때를 물어보고 싶어서 낼까요? 무효일 때. 그러니까 유효일 때는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유효일 때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무효일 때를 가지고 들어보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 교재도 심화라고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간단히 정리해 놓으면 돼요. 뭐 심하든 뭐든. 그러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민법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특히 객관식 문제에서는 할 수 있냐 없냐, 있냐 없냐를 물어본다고요. 자, 그러면 적극가담에서 무효다. 그럼 무효일 때 법률관계를 따지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낌상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중에서 뭐가 많을까요? 무효래. 할 수 없다가 많아야지 무효인데, 효과가 없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할 것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걸 잡아야지. 예? 그게 요령이라니까.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하고 막 합니다. 막 그림 그리고 난리 나요. 막 화살표 그려놓고 뭐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뭐지 얘들이 뭐지? 그러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또 강의도 그렇게 해요. 또 막 하고. 아니, 먼저 포인트를 먼저 잡아주고 펼쳐줘야지. 그래야지 그 포인트만 잡아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따로 나오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2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 이게 이제 무효인 것을 전제를 깔고, 자, 그럼 한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2사람이죠. 근데 이 2번째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은 얘가 이 사람의 배신 행위에 뭐해서 적극가담해서 무효가 됐대요. 여러분 느낌에 을과 병 중에서 누굴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을을 보호해 줘야지. 그래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샀는데 이 놈이 적극적으로 안 팔려고 그러는데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넘어갔단 말이지. 그래요. 그런 걸 잘 잡고 들어가시라고. 그럼 이 사람이 보호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먼저 샀으니까 그 부동산을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등기는 누구한테가 있나요? 병한테가 있다고. 그럼 얘는 아무리 사서 이게 유효라 했다고 해가지고 아직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이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줘야 된다고. 그럼 결론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산 사람 명의로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병한테 등기가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을한테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을이 지금 현재 등기된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그 등기는 네가 무효인 매매를 원해서 들어간 등기로 무효니까 야, 그 등기 말소해라. 을이 직접 병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왜? 을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기분만 나쁘고 욕만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 얘하고 관계가 있고 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또 병한테 야, 내가 먼저 샀으니까 나한테 빨리 이전 등기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등기가 말소가 돼야 어쨌든 을명의로 등기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말소시키냐, 결국 이 말소는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게 그래서 복잡한 부분이라서 잘 안 나온, 자주 나긴 하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을이란 사람은 직접 병한테 말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얘는 갑한테 샀고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해달라는 권리가 있나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요 놈은 지금 자기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얘한테 넘기는데 이렇게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지가 등기해 줬으니까 이 등기를 맞소시켜서 자기한테 돌려놓고 이렇게 넘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안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우리 법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자가, 그럼 이쪽이 의무자일 텐데,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자일 텐데, 그 의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이 이 의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법정을 만들어 놔요. 이걸 대위 행사라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의뢰한 사람은 얘한테 소유권 이전하려는 권리가 있고, 또 갑은 병에 대해서 사실 이 등기 말소해달라는 권리는 사실은 없는데, 그냥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무효인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했으니까 이거 말소해달라는 권리가 있는데 얘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이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의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뭐해서 대위 행사해서 말소시켜서 돌려놓고, 그리고 이 매매를 원해서 이전 등기 이렇게 받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대위 말소 얘기가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접 말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직접 이전 등기 안 돼요. 됐죠? 네. 제가 있는 거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아니 잘 들으시고, 자,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중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제1매수인 입장이 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사가지고 좀 중동까지 줬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낼름 팔아서 넘겨버렸단 말이지. 근데 또 알아보니까는 요 두 번째 산 놈이 여기에 적극 가담해가지고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 병의 등기를 직접은 안 되지만 갑을 뭐해서 대위에서 병의 등기 말소시켜서 이렇게 돌려놔가지고 돌려놓고 이렇게 이전 등기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금방 할까요? 오래 걸리지. 안 하려고 하면 소송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빨리 취득해가지고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요 놈이 껴드는 바람에 지금 점점 늦어져가지고 손해가 막심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손해를, 얘가 지금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요 놈한테 배상을 해달라고 해야지. 예. 그래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한테 불법행위로, 이런 걸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이건 모른다 하더라도, 자, 뭐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 첫 번째 산 여러분 같은 분들을 법에서는 보호를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2가지. 무슨 말소 할 수 있고요? 대위 말소. 그 다음에 첫 번째 산 사람은 두 번째 산 사람한테 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찾아서 그것만 체크해 봅시다. 1번 보니까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뭐해서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들어가니까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예. 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 수 없다 해야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얘는 얘한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얘가 아직은 등기가 됐어요. 아직 말소가 안 됐다고. 그래서 지가 소유자라고 정이라는 애한테 낼름 저 부동산을 팔아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또 해줘버렸어요. 자, 이건 정상적인 매매 계약이 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요게 문제가 지금 요 매매 계약이 문제가 되니까 이 매매 계약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뭘 한다고요? 제3자. 하지만 이 제3자는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이 반사적 행위로 무효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아는 것은 안 나와요. 모르는 사람일 수가 거의 대부분이겠지. 그냥 얘 명의로 등기됐으니 얘 건 줄 알고 정장을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선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해야지. 아무 가차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여기처럼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하나하나를 공부할 때는 아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들을 때는 안다니까.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응? 저도 여러분 못 믿어.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 그림 그리고 뭐 하고 하면은 그럴듯하고 그래서 그래, 다 이해돼요. 자, 이해된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의 아주 큰 착각이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알아. 그놈 강의 잘해. 돌아서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문제 내면 못 찍는데. 우리는 시험에서 못 찍으면 그건 아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골라내는 방법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그렇다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문제 낸다니까. 있는 거 둘밖에 없어. 그럼 이것만이라도 정확히 잡고 나머지 지문이 나오면 이게 아니니까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돼요. 이중매매 문제가 10년 동안에 한 4번 정도, 3-4번 나왔는데 전부 다 사실은 정답은 예. 선의 제3자. 자, 얘는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자, 다시 이것을 돌려요.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는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다 없다니까.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여기 포인트를 잡고 이걸 기억해내시면 다른 것들이 나왔다, 뭐 이런 취소권이든 뭐든 안 보인 게 나왔다 그러면 할 수 없다로 해서 치고 들어가시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감동이 없네. 대체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강의를 해보면 강의 한 사람도 이렇게 강의해서 이거 다 설명한다고 그럼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한다니까요. 문제 내면 다 틀리고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요거 또한 이때 부여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3자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건데 이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할 수 없다, 아니다, 부정으로 잡고 있는 건 딱 두 가지. 자, 뭐자 나온 거예요? 대위말소, 그 다음에 뭐 손해배상,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없다, 부정이다. 어차피 우리는 긍정, 부정, OX 그 문제라니까. 민법은 객관식은.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이중매매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중에 또 하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는데 자, 그것은 가볍게만 보고 들어갈게요. 3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36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건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오래 나왔으니까 가볍게. 자, 개념만 잡고 들어갈게요. 당사자의 궁박경솔 무경으로 인해서, 당사자는 당사자 중에 일방 당사자의 궁박이라는 것은 급한 상황이에요. 돈이 급해. 돈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쫓겨. 그럴 수 있겠죠. 급한 상황을 궁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격이 경솔할 수가 있겠죠. 경솔해. 또는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부족. 사회 경험 부족이 없으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굉장히 급하거나 성격이 또는 굉장히 경솔하거나
사회 경험이 별로 없으신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 측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그런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일방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상대방 측에서 이 사람의 이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것은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이걸 폭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는 폭리행위라고도 그래요. 폭리행위. 여기 있죠. 폭리행위.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로 그 불공정 법률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만 드리고 여기는 뭐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느낌에 현실적인 거. 혹시 여러분들 알박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알박기 같은. 그러니까 알박기가 심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박기가. 자, 어떤 사업 시행을 하려고 시행사가 이 지역의 토지를 막 매입한다고요. 그럼 뭐 한 70% 몇 프로 이제 다 매입이 돼야 그 허가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PF 해가지고 은행 대출을 뭐 몇십억, 몇백억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은행 이자만 하더라도 뭐 다달이 뭐 몇 억씩 나가고 있다고. 근데 여기 요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못 팔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시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뭐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궁박한 상황에 있는 거지. 급한 상황이에요.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피해자 측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야 다른 건 다 매입이 돼가지고 얼추 이제 허가가 나올 만한데 요 땅 때문에 지금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급해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얘 보고 좀 땅 좀 팔으라고. 자기가 이제 높게 불러. 한 4, 5억 부르면 그건 당연히 그건 불공정한 게 아니죠. 아니, 되도록이면 자기가 비싸게 팔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근데 이쪽에서 요 사업 시행자의 그런 아주 급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 한 15억 정도 안 주면 나 안 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뭐 해가지고 뭐 한 13억, 14억 요 정도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시가하고 몇 배 차이 나냐 이런 기준은 없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뭐 불공정 행위가 되냐 안 되냐는 이제 각각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다면 물론 자기 땅을 높게 비싸게 파는 건 좋은데 상대방의 아주 급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3억짜리를 15억에 팔았다. 굉장히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이 폭리자고 이쪽이 피해자로 보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 불공정 법률행위 하고 그 불공정 법률행위로 판단이 됐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럼 들어가 봅시다. 그럼 이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있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첫째 시간이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그 야간 강의는 우리 공부하신 분들도 첫 시간 오셔가지고 막 힘든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크게 그 구조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구조를 잡지 못하면 이 민법이 맨날 7, 8월 달까지 왔다 갔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구조만 잡으면 그냥 쉽게 답이 나오는 게 많다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첫날 구별하시라고 그랬잖아. 구별. 우리는 지금 큰 틀 중에서도 법률행위의 뭐에 대해서 배우시고 계시냐면 목적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있다니까요. 목적 파트에서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그 다음에 사회적 뭐예요? 타당성. 자, 집에 가셔가지고 이런 내용부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구조부터 잡으세요. 아, 민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럼 사회적 타당성에서 103조 반사회적 행위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중매매 문제가 있고 그 다음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가 여기에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든 아니면 불공정 법률행위든 결과는 뭐라고요? 무효. 그럼 이 무효를 가지고 지들끼리야 당사자들끼리야 기본적으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행을 했으면은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 물론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하고 기본 구조가. 근데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까지 가버렸다니까. 항상 문제는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럼 얘가 몰랐어. 이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어쩐지 하여간 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얘건 줄 알고 사석에서 이점 등기 받았다니까요. 그럼 얘가 선의일 때 이 무효를 가지고 이 사람은 찾아가야 되니까 무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니야 지금. 자, 제가 어느 한 곳에서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어디에서만? 의사표시. 그래요. 이건 의사표시가 문제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를 가지고 선의든 뭐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공부하시면 그냥 아는 것 같다니까요. 무효야. 뭐 얘기해. 또 뒤에 가서 또 얘기해. 시험 문제 내면 지금은 이제 그 진행되는 게 요만큼만 보니까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사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요 교재에 있는 요 전체에서 문제를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지. 그냥 불공정 법률행위 그냥 무효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11월, 12월에 그걸 좀 잡아드리려고. 그거 안 잡으면 3, 4월이든 5, 6월이든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때 막 선의 제3자 자꾸 하느라고 정신이 못 차려요 이게.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무효 취소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딱 구별이 되셨어야 돼요 그때는. 그럼 목적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무슨 뭐 배울 때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도 정상일 때 비정상일 때. 비정상일 때를 배우신다는 거예요. 비정상이니까 여기도 뭐가 나올 거고요. 무효가 나올 거고 취소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무효 취소로 끝나지 않고 이 무효 취소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다 알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자, 계속 얘기하세요. 민법은 둘 중에 하나니까 한쪽을 먼저 정확히 잡으시라니까. 무효나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에게 다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효니까 취소됐으니까. 됐죠? 그러면 다 선의든 뭐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잡고 예외적으로 무효 취소지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어느 한 파트에서 나오는 그 무효 취소가 있다. 어디 파트에서 나온 거? 의사표시에서 나온 거. 오늘 의사표시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37페이지 보세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요건 같은 것들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자, 효과를 보세요.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됐다면 무효인데 자 3번을 보세요. 절대적 무효가 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자 얘한테는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이 제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얘는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국어 잘하셔야 돼요. 결국 국어 싸움이라니까. 국어 싸움이야. 봐봐. 얘는 권리 취득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 또 대표적인 판례가 제가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릴 때는 이 판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여러분들이 빠르니까 저거보다는 알받기보다는. 시골에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할머니가 계셔. 한 90세. 약간 조금 판단 능력이 조금 없으시겠죠? 네.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건물 한 채 상속을 받았어. 근데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사업하다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 사업 자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하죠. 궁박이야. 그 다음에 이 양반은 90세까지 될 때까지 사회 경험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내놓는데 급하니까 좀 싸게 내놨겠죠. 한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를 한 8억, 9억 정도 이렇게 싸게 파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요 놈이 이런 사정을 알고서는 요 할머니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한 2억에 이걸 사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일방의 궁박, 경솔하진 않겠지만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상대방 측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이뤄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행위,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고요? 불공정 법률 행위를 한다고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무효라고. 무효니까 이 할머니는 요 놈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줄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이 할머니가 이게 무효인지 뭔지 아시겠어? 아니죠. 그러니까 2억 받았고 이렇게 이전 등기해주고. 자, 그럼 현실적으로는 등기는 을한테 갔어요. 얘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어? 무효라니까요. 무효. 무는 무슨 무? 없을 무. 넘어가지 않는다니까. 자꾸 여러분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했다고 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등기됐다고 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라니까. 계약도 뭐고 유효고 등기도 거기에 맞춰서 유효가 될 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 법칙에는. 근데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계약 자체가 뭔데? 무효인데 등기됐다고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무효 취소 얘기하면서. 그래서 무효 취소를 앞에서 정리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무효 취소는 권리가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권리 안 넘어온다니까. 어째 한 3주 정도 들으시니까 본인 생각대로 해야 되겠어요? 본인 생각을 빼야 되겠어요? 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법에 빨리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얘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계약은 했지만 무효다. 무효라는 것은 효과가 없고 효과가 없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없다는 얘기인데 얘가 왜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등기만 됐을 뿐이지. 그럼 얘는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등기가 됐으니까 이걸 낼름 평한테 이건 정상적으로 팔아가지고 10억에 팔아서 이렇게 이전 등기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누구로 한다고요? 제3자로 한다니까요. 이런 거 따져주는 게 민법이라니까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따져준다니까. 이런 걸 배우신다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요 아들이 와가지고 보니까는 지금 10억짜리 건물을 이런 식으로 급하다고 이렇게 파셔가지고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찾아오려고 그럴까요? 그냥 두고 보려고 그럴까요? 찾아오려고 겠지. 그러니까 을과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하면서 얘한테 가가지고 너 잘못 샀다. 요놈 이놈 소유자 아닌데 내가 잘못 샀으니까 빨리 돌려달라.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보호된다면 얘가 선이라면 이 무효를 가지고 얘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쪽이 보호된다면 이 무효를 가지고 얘가 선이든 악이든 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다니까요. 되셨어요? 근데 제가 원칙은 무효나 취소는 어쨌든 간에 이쪽이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가 또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 무효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주장 대항해서 다시 찾아갈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얘 입장에서 지금 이쪽은 얘 입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디 갔어? 자,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보는 측면을 잘 잡아서 문장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 매매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얘 입장에서 본다면 제3자는 뭐라도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그건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민법은. 그것만 잘 하시면 사실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되는 것은 다 이해돼요.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해되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려니까 이렇게 말장난을 해버리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가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제3자가 선의를 하더라도 얘는 권리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선이 제3자에게도 자, 그 무효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런 연습을 한 3, 4월까지 하셔야 돼. 지금 당장은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내용만 저렇구나, 이중매매 이렇구나, 그 내용만 알고 가시면 아는 것 같아요. 꼭.
들으면 또 들은 거 같은 놈한테 계속 들으니까 다 아는 것 같지. 이렇게 해서 1년을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는 것 같이 해서 들어가. 점수 나와보면 밝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강의나 여러분들 공부하는 포인트를 제가 계속 첫날 얘기한 것처럼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시험은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셔야 돼. 그 능력 키우셔야 어쨌든 내년에 이맘때쯤 여러분들이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공단에서 딱 합격 소식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그와 관련된 이중매매,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자, 이제 교재 쭉쭉 가셔서 45페이지를 가세요. 자, 이제 45페이지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가죠.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요즘은 좀 계속 한 3, 4년 계속 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쪽에서는 뭐 의사표시에 대한 이론인데 별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어려운 파트니까 항상 쪼개라고 그랬죠. 의사는 자기 생각이에요. 뭐 5억에 살 생각이다, 뭐 5억에 팔 생각이다, 아니면 임대할 생각이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만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외부에 뭘 해야 돼요? 표시해야죠. 뭐 말 그대로 생각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려면 나한테 그 아파트를 5억에 파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묶어가지고 뭘 한다?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5억에 살 무엇을 생각을 외부에 표시하고 그걸 무엇이게 이제 청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아 그래? 그럼 나도 아파트를 5억에 너한테 팔게. 5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럼 상대방도 5억에 팔 생각을 여러분한테 뭐 했어요? 표시했죠. 그것도 이제 의사표시고 그런 걸 이제 승낙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두 개가 빠져 떨어지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정상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사와 표시, 생각과 표시한 게 뭐가 돼야 되고 일치.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걸 본다, 비정상적인 걸 본다. 비정상. 그럼 비정상이면 의사표시가 뭐한 거? 불일치할 때 의사표시에 뭐가 있는 거? 하자가 있는 거. 이제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뭐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거고. 그러면 쭉쭉 가시면 자, 이제 46페이지를 보세요. (46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자,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보겠다. 자,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자, 요 5가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구별하는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첫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한 부분이 있고 불일치. 그 다음에 뭐가 있는? 하자가 있는. 자, 불일치 파트 쭉 가니까 불일치에 해당돼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3가지가 있죠.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라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2가지가 있어요. 사기당해서 하는 거하고 강박, 협박당해서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일단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비통, 착, 사, 강 이런 식으로만 이제 일단 외워요. 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면 이런 용어들 자체가 지금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익숙하기 위해서 비통, 착, 사, 강. 자, 근데 좀 구별하시라고요. 비통, 착까지는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사강이 하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또 이 구조를 이제 또 말씀드리면 강박, 협박에 의해서 자기는 팔고 싶지 않은데 이 조폭들이 와가지고 팔으라고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하면 현실도 그런 거 있죠. 와서 뭐 때려 부시고 뭐 하면서 뭐 빨리 넘기라 어쩌고 해서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팔고 싶었어요? 안 팔고 싶었어요?
안 팔고 싶었죠. 근데 협박을 받아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고, 싸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그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그런다고요. 매매 계약은 했지만 협박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뭐 문제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팔고 싶었어요? 안 팔고 싶었어요? 안 팔고 싶었는데 협박받아서 싸게 팔아버렸단 말이지. 이건 비진입 표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가끔 나와요. 그 비진입 표시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차라리 모르면 이렇게 금방 맞춰요. 비진입 표시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러면 금방 맞춘다고. 왜? 비진입 표시는 어디에 있어요? 불일치에 있죠. 강박은 어디에 있어요? 하자.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다 전체적으로 뭐지만 비정상적이지만 요 비정상과 요 비정상은 또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리고 다른 것을 구별하면서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다시 여러분 생각에 좀 전처럼 협박받아가지고 조폭들이 와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은 여러분 생각에도 좀 잘못된 계약이죠. 자,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반사회적일까 아닐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아니라고 해야죠. 왜 아니에요? 지금 이건 의사표시가 문제가 되는 거지 사회적 타당성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 자주 나와요. 그거. 자, 저희 교재는 그걸 안 써놨는데 그것도 판례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그 앞쪽에 반사적 행위 정리해 놓은 데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걸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미세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폭들이 와서 협박해서 계약한 거 그거 사회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뭐자 나오면요, 강박이 나오면 법률행위 목적과는 상관이 없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거다?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것 또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뭐가 사용됐다면 강박이 보였다. 그러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냥 가차없이 가서 들어가시면 돼요.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다. 증여할 의사 없지만은 강박에 의해서 뭐 증여를 했다. 그럼 비진입 표시다. 전혀 될 이유가 없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잡고 구별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문 나올 때 요거하고 요건 다른데 왜 이걸 같다고 그래?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래? 이건 틀렸어. 이렇게 넘어가셔도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제가 계속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법이 첫날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과목이라는 게, 법과목이라는 게. 근데 전공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년 계획하고 4년 계획해서 오신 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1년 내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럼 빨리 하셔야지. 그러면 이것저것 모르더라도 구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체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통착, 사강 잡으시고 비통착까지는 뭐한 부분? 불일치. 사기 강박은 하자. 그러니까 여기는 일치되는 거예요? 불일치한 거예요? 일치되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게 불일치면 여기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일치되는 의사표시를 한 거지만 뭐 당해서? 사기당해서. 사기당했으면 여러분들이 사기당할 때 쓸데없는 땅을 사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사기당할 때 있지. 사기당했으니까 모르고 지금 그 땅 좋은가 보다 해서 10억에 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샀어요 안 샀어요? 샀지. 의사표시 일치하다니까. 다만 그런 생각을 결정하는데 뭐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사기가 개입됐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 삼는 거예요. 여기는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 자, 구별하고 들어가셔야 돼. 됐죠? 그래 놓고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개씩 테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두 문제가 쭉 나오다가 요즘 최근에는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제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많이 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뭐 11월 12월 과정에서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심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기초 개념 정도만 잡고 들어갈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 통정의 표시예요. 자,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보지만 그 전에 이제 비진입 표시가 있으니까 비진입 표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뒤쪽으로 가서 정리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통착 중에 이제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입 표시. 진이, 이건 진이가 뭘까요? 진짜 의사라고 하시면 돼. 자기 진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이건 우리 용어로 이제 하자고요. 그러니까 표시를 했대요. 자기 생각 똑같은 거 아닌 거, 아닌 걸 표시를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언어로 얘기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끼리 통하는 언어로 얘기하면 거짓말. 거짓말이지. 그걸 어렵게 이렇게 써놓았을 뿐이에요. 아니, 거짓말이 자기 생각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자. 어? 댁에서 다 거짓말 하시면서 사죠? TV 보다가 여배우 나오고 하면은 제가 이뻐, 내가 이뻐. 그럼 어떻게 해? 거울 봐, 그래야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이쁘지. 무슨 표시? 집의 표시. 그래.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그래. 그래서 이걸 한자를 안일비자를 써가지고 비진입 표시라고 한 거예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법학은 상관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년에 내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시면 제가 1억씩 드리겠다. 자, 1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받는다. 그럼 1억 준다는 증여계약이 지금 성립된 거예요. 근데 그냥 1억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1억 드리겠다. 여러분이 다 받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나중에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자, 내년에 다 합격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11월 30일 아주 추울 때 당신하고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기로 계약했지 않았어? 빨리 1억 내놓으셔. 이러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아이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게끔 하느라고 제 진예는 제 진짜 의사는 1억을 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증여계약이라는 건 성립이 됐지만 증여계약 속에 있는 1억 준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상태죠? 이런 거예요. 이랬을 때 제가 공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려면 일치가 되고 일치가 돼야 유효가 되는데 불일치니까 무효입니다. 무효라면 여러분은 1억 달라는 권리도 없고 저도 1억 줄 의무가 없으니까 안 줘도 됩니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니면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거짓말 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거짓말을 믿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국가에서는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될까요? 믿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될까요? 믿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고, 이걸 그냥 법적인 논리대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니까 무효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 세상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를 5억에 샀다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본인 한 달 있다 이제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 사이에 4억에 떨어졌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산 사람이? 사실은 그 매매 계약할 때 나 4억에 살 생각이 없었어. 근데 산다고 지금 했으니까 이건 불일치니까 비진입 표시가 무효야.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말 그대로 의사는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 생각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효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비진입 표시는 같은 비진입 표시라도 효과가 둘로 나눠지니까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유효지만, 자, 제가 지금 다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시면 1억 드린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웃으면서 그냥 아유 그래 내가 받겠다 했어.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1억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웃는다는 것은 네가 주겠냐? 자, 저는 내년에 합격하면 1억 드린다고 그랬지만은 여러분은 저의 생각이 내년에 1억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부 좀 열심히 하게끔 하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그냥 그래요 그러면 받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을 때는 굳이 거짓말 한 사람이든 그걸 알면서 거래한 사람이든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런 비즈니스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이 저의 진위 아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뭐 했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난칠 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나 비진위 표시 효과를 얘기하게 되면 아무 얘기 없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 나오면 무효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장난을 쳐봅니다. 알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선이 악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계약할 땐 몰랐지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았을 텐데 그 얘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이 있다고. 좀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문장을 읽어보니까 자 이제 국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상대방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1억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뭐 했으면 알 수 있었다. 그럼 여러분한테 뭐가 있었다면 과실이 있었다면 뭐가 된다? 무효. 그러면 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무효예요? 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효예요? 하나만 있어도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은 이걸 빼고 이렇게 나오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함을 알았던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 이거 지우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함을 뭐 했을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도 뭐가 돼요? 무효. 그걸 한자로 법률용어로 바꾸면 악의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무효. 되셨죠? 네. 근데 여기서 이건 아직 장난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첫째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거, 자, 지금은 이 문장 그대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장은 지금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뒤집어 보라고 그랬지 않았나요? 반대로. 그러면 상대방이 자, 악의의 반대고 선의. 과실의 반대는 무과실. 그렇죠.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시라고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뭐면서 선이면서 뭐까지 있으면 무과실이라면 유효 무효? 유효. 그렇죠. 그걸 지문을 내요. 뒤집는단 말이에요. 문장을.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이 민법에서는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그냥 요 문장 그대로 나왔지만 이걸 가지고 지문을 낼 수도 있지만 이걸 뒤집어서 지문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 민법을 한번 뒤집어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자꾸 들으시면 배우시면서 자꾸 습관적으로 반대로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다 없다도 마찬가지지. 부동산 이중매매 나오면 대위말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어. 그럼 반대 없는 것은 나머지는 다 할 수 없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반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민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 공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씩을 다 알려고 하니까 양 많아지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민법 공부하지 마세요. 시험 공부하세요. 시험 공부하시는 거예요. 시험 공부. 자,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안 보이던 놈이 있어. 유효일 때는 제3자는 문제가 안 돼요. 만일에 갑이라는 애가 대표적인 게 자, 공짜로 부동산을 증여해 줄 의사도 없는데
주겠다. 그래서 우리 뭐 고맙다라고 해서 증여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요 증여계약은 원칙대로 한다면 효력이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했으면 이게 유효니까 얘는 소유권 그냥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토대로 병이 또 거래해가지고 등기가 됐다. 얘가 소유권 있으니까 얘도 소유권 권리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제3자 보호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데, 항상 요게 무효나 뭐가 됐을 때, 취소가 됐을 때 제3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진입 표시는 효력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대. 그럼 무효가 되면 사실은 얘는 얘한테 이전 등기 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제 억지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등기를 해줬다. 야, 등기 마시래도 뭐라고. 그럼 예명으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낼름 팔아서 또는 돈 빌리고 뭐 저당권 등기를 했다든지 하여간 이렇게 거래한 사람이 나온다. 이런 애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야, 이제 무효니까 빨리 말소해서 이제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얘한테 팔아서 넘겼으니까 병한테 가서 얘기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얘는 소유자가 아니고 이 증여는 무효니까 너도 소유자 아니야, 빨리 내놔. 그랬을 때에는 야, 니들끼리 그 증여한 것이 무효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니? 나는 얘가 등기돼서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난 정상으로 사가지고 이전 등기해서 받았으니까 나는 못 돌려줘.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무효니까 얘는 소유권이 없고, 그럼 소유권이 없는 사람부터 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걸 무효를 가지고 서원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요 의사표시 딱 들어가니까 요런 조문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니까. 맨 마지막으로. 자,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서원이 제3자에게 뭘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때는 요 사람은 요 제3자가 서원이라면 이 비진입 표시 무효를 가지고 주장해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뒤집어야죠. 누구 입장에서 본다면?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뭐라면? 선유라면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아까하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까 무효 취소하고.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지난주하고 첫 시간에 잡았던 그 틀을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어디서 나온 무효 취소인지를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곤란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들어오면 어디서는 선이 최선 혼자 막 생각하시면 아주 틀리기 십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려우면 어떤 무효 취소는 전부 다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짓고, 어디서 나온 것만, 의사표시 쪽에서 나온 것만, 비통착사강에서 나온 무효 취소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잡으시면 돼. 자, 되셨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비진입 표시 이 정도 해가지고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통정의 표시 들어가도록 합시다. 통정의 표시 50페이지 펴놓으시고 좀 쉬도록 하세요.